협상은 단순한 주고받기가 아닌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전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협상의 기본 흐름부터 효과적인 전략, 갈등 관리 방법까지 살펴보면서 비즈니스 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테크닉과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상의 기본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협상을 해보셨나요? 사실 우리는 매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와의 업무 분담, 고객과의 계약 조건, 심지어 가족과의 주말 계획까지도 모두 협상의 과정이죠. 비즈니스 환경에서 협상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결과가 기업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비즈니스 환경은 어떤가요? 시장은 더욱 경쟁적이 되었고 고객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가격을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효과적인 협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요구와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협상에 자신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협상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유태인들의 경우 탈무드와 하브루타 방식으로 어릴 때부터 논쟁과 협상의 기술을 익히죠. 하버드 대학의 학생 중 30%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접근과 훈련을 통해 누구나 협상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협상의 기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론입니다. 협상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실전에서 어떻게 협상을 준비하고 실행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협상이란 무엇일까요? 협상은 단순히 가격을 깎는 행위가 아닙니다. 협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비즈니스에서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고객과의 계약, 공급업체와의 거래, 직원과의 급여 협상 등 기업 활동의 핵심의 협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협상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아마도 허탈함, 분노, 혹은 후회의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반면 성공적인 협상 경험은 어땠나요? 성취감, 자신감, 만족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처럼 협상의 결과는 우리의 감정과 비즈니스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협상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협상은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게임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협상은 윈윈을 추구합니다.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버드 협상 모델의 핵심 개념입니다. 협상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착각은 협상은 협상 테이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협상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수집, 우리의 목표 설정, 다양한 시나리오 예측 등 사전 준비가 협상 성공의 8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20%만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 협상의 기술을 배우고 계십니다. 이는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협상 능력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협상은 기술이고 기술은 훈련을 통해 발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협상 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협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지도를 보고 전체 여정을 파악하는 것처럼 협상의 큰 그림을 알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협상의 시작은 탐색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 미팅을 하기 전에 거래처의 최근 이슈, 트렌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한지에 따라 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은 접근 단계입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 상대방과 접촉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첫 만남을 가질 것인지 결정합니다. 직접 방문, 화상회의, 전화 통화 등 상황에 맞는 접근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표면적인 요구 뒤에 숨겨진 진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제안 단계에 도달합니다.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한 후에야 우리의 제안을 합니다. 너무 일찍 제안을 하면 상대방의 진짜 니즈를 놓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 수집 후 맞춤형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협상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조건과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상의 의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가격, 납기일, 서비스 범위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논의합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합의와 수행 단계로 이어집니다.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고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뢰가 형성되며 이는 향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협상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전 단계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단계는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협상은 거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일부분입니다.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부터 후속 관리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협상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복잡한 협상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프닝입니다. 협상의 시작점으로 상대방과 라포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딱딱한 분위기를 깨고 편안한 대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할 점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본 협상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 문제에 관한 협상이라면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요 라는 화제가 적절하지만 전혀 관련 없는 주제로 시작하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빙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표면적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과 추측을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 귀사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던데 맞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탐색합니다. 이는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탐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니즈 파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면적 요구와 내면적 욕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보통 표면적 요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욕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실제 구매 의향인지 단순히 트렌드를 알고 싶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지 여부 확인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이해와 접근법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다시 프로빙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지를 받았다면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협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논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협상의 의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에 대한 협상이라면 다른 요소들은 이미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가격만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이렇게 의제를 명확히 하면 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5단계 구조는 단순히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앞 단계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의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협상의 핵심 개념과 전략적 접근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더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BATN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ATNA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선의 대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시간에 대한 협상에서 강사는 1시간을, 교육생은 3시간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BATNA는 각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강사의 BATNA는 1시간이고 교육생의 BATNA는 3시간입니다. 이 두 BATNA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GOPA라고 합니다. 이 예에서는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의 모든 시간이 GOPA에 해당합니다. 협상은 이 GOPA 내에서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앵커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링은 협상에서 첫 제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80분만 하시죠. 와 같이 먼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앵커링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첫 제안이 이후 협상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니블링은 협상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작은 추가 요구를 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원피스를 구매하기로 했다면 쇼핑백 하나 서비스로 주시면 바로 구매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작은 추가 요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니블링은 상대방의 니블링에 대응해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전략입니다. 쇼핑백을 서비스로 드리는 대신 남편분 넥타이 하나만 더 사시면 10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얼 인터레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협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적 관심사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라며 자신의 리얼 인터레스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너무 일찍 모든 카드를 보여주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모든 협상에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협상과 갈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모든 협상에는 어느 정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모든 갈등은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토마스 킬만은 갈등 관리 모델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5가지 대응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2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협의의 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주장의 정도입니다. 이 두 축을 기준으로 5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이 유형들을 이해하면 협상 상황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행동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경쟁형입니다. 이 유형은 주장이 강하고 협의가 약한 특성을 보입니다. 내가 이기고 너는 져야 한다 는 식의 접근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협조형입니다. 주장도 강하고 협의도 강한 상태로 윈윈 솔루션을 추구합니다. 이상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지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타협형입니다. 주장과 협의가 모두 중간 정도인 상태로 반반씩 양보하자는 접근법입니다. 빠른 해결이 필요할 때 유용하지만 창의적인 솔루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회피형입니다. 주장도 약하고 협의도 약한 상태로 갈등 자체를 피하는 접근법입니다. 때로는 전략적 회피가 필요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순응형입니다. 주장은 약하지만 협의는 강한 상태로 당신 뜻대로 하세요라는 접근법입니다. 관계 유지가 중요할 때 유용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너무 희생할 수 있습니다. 킬만에 따르면 어떤 유형이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 환경에서는 타협형보다는 협조형이나 경쟁형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EO와 같은 리더는 경쟁형 접근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관리 유형을 이해하면 협상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협상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협상의 80%는 준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협상 의제를 명확히 하세요. 무엇에 대해 협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 일정, 서비스 범위 등 여러 의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의제별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협상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기가 아니라 9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계약하기와 같이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이때 최상의 결과, 기대하는 결과, 최소 수용 가능한 결과와 같이 3가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거래처의 최근 동향, 관심사, 예산 상황, 의사결정 구조 등을 파악합니다. 이 정보는 상대방의 BATNA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처는 최근 신제품 개발 예산을 10% 삭감했다와 같은 정보는 협상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요구와 욕구를 예측하세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요구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욕구까지 생각해봅니다.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면 그 이유가 예산 부족인지, 기획안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협상 전술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째, 협상 전략을 수립하세요.
앵커링, 리블링 등의 전술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합니다. 특히 첫 제안을 어떤 수준으로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 높으면 협상이 중단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협상 역할을 분담하세요. 누가 주요 협상자가 될 것인지, 누가 기술적 질문에 답할 것인지, 누가 의사결정권을 가질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명확히 하면 협상 중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ATNA를 준비하세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합니다. BATNA가 강할수록 협상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나쁜 거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는 협상 성공의 열쇠입니다. 특히 중요한 협상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준비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협상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적절한 오프닝으로 시작하세요. 첫인상은 협상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과 라포를 형성하되 본 주제와 관련된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미팅을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귀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같은 인사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둘째, 경청의 기술을 활용하세요.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입이 아니라 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 진짜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이는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간단한 맞장구나 요약 정리를 통해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귀사에서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업무 효율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와 같은 확인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질문의 기술을 마스터하세요. 적절한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과 니즈를 끌어내는 열쇠입니다. 열린 질문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와 닫힌 질문으로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신가요? 를 적절히 활용하세요. 특히 왜라는 질문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몸짓과 표정을 의식하세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 적절한 눈 맞춤, 긍정적인 표정은 협상력을 높입니다. 반면 팔짱을 끼거나 시계를 자주 보는 행동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적절한 침묵을 활용하세요. 침묵은 강력한 협상 도구입니다. 상대방이 제안을 했을 때 바로 응답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면 상대방은 불안해하며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와 같은 반응도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세요. 협상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극적인 말을 해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문제가 아닌 이슈에 집중하세요.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납기 일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와 같이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윈윈을 추구하세요. 협상은 전쟁이 아니라 협력의 과정입니다. 상대방도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으면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격은 조금 낮추되 계약 기간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귀사는 비용 절감 효과를,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실전 기술은 연습을 통해 발전합니다. 중요한 협상 전에 동료들과 역할극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전에서는 준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이러한 기본 기술을 익혀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끝난 후의 과정도 협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협상을 마무리하고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합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협상이 끝나갈 때는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92만 원, 납기일은 다음 달 15일, 추가 서비스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이 과정에서 오해나 불일치가 있다면 즉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음 단계를 명확히 하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내일까지 계약서 초안을 보내드리면 금요일까지 검토해 주시겠어요? 와 같이 명확한 일정과 책임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협상 이후의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협상 직후에 메모를 작성하세요. 협상이 끝나자마자 주요 내용,
합의 사항, 다음 단계 등을 기록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부 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즉시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메모는 내부 공유용으로도 유용합니다. 넷째,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세요. 구두 합의는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합의 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세요. 오늘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이견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면 좋습니다. 다섯째, 관계를 유지하세요. 협상은 거래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감사 메시지를 보내거나 때로는 관심사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 유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협상 결과를 평가하세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는 성과와 과정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 협상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합의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신뢰를 쌓아가세요. 그러면 다음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협상은 합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에서 완성됩니다. 협상 후 과정을 소홀히 하면 좋은 협상 결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후속 조치로 협상의 성과를 확실히 확보하세요. 이제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예시를 통해 실전 협상 역량을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제 협상 상황에서 다양한 협상 전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A사와의 협상 상황을 예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A사의 최근 동향, 교육 프로그램 현황, 예산 상황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A사는 최근 어떤 부분에 투자하고 있나? 예산 상황은 어떠한가?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등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리서치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후에는 명확한 협상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미팅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사와 24개월 계약, 월 500만 원 이상의 조건으로 계약 체결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또한 최상의 결과, 기대하는 결과, 최소 수용 가능한 결과를 미리 정해두세요. 셋째, 협상팀 구성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 누가 주 협상자가 될 것인지, 누가 기술적 질문에 답할 것인지,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질 것인지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이사는 전략적 비전과 최종 결정을 담당하고 부장은 세부 조건 협상을, 기술 담당자는 관련된 기술적인 툴에 대한 설명을 담당한다. 와 같이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상대방의 니즈와 욕구를 예측해야 합니다. A사가 이 미팅에서 무엇을 원할지 미리 예상해 봐야 합니다.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받길 원할 수도 있고 또는 제품 효과의 검증 가능성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BATNA와 GOPA를 분석해야 합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안과 합의 가능한 영역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앞서 결정했던 세 가지 결과에 대한 대안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의 수 등을 고려하세요. 여섯째, 앵커링 전략을 준비하세요. 첫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의 표준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A사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고려하여 특별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접근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상 후 후속 조치 계획을 세우세요. 미팅 직후에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명확한 일정을 잡는 방법을 미리 계획해 두세요. 미팅 다음 날 합의 내용 요약 이메일 발송, 일주일 내 계약서 초안 작성 등의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준비는 협상 시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성공적인 협상의 첫걸음임을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협상의 프로세스와 전략적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협상은 실전에서 배웁니다. 아무리 많은 이론을 공부해도 실제 협상 경험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작은 협상부터 시작하세요. 동료와의 업무 분담, 가게에서의 가격 흥정 등 일상의 모든 상황이 협상 연습의 기회입니다. 매번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과 노하우를 쌓아가세요. 둘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협상 후에는 동료나 멘토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때로는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역할극을 통해 연습하세요.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동료들과 역할극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최대한 실제와 같이 행동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를 통해 준비가 부족한 부분을 미리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협상 일지를 작성하세요. 모든 협상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엇이 효과적이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적어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값진 자료가 됩니다. 오늘 협상에서는 침묵의 기술이 효과적이었다. 다음에는 더 자주 활용해봐야겠다. 와 같은 간단한 메모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다양한 협상 스타일을 관찰하세요. 협상 전문가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숙련된 협상가와 함께 참여하여 그들의 기술을 직접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각자의 스타일에서 좋은 점을 취합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키세요. 여섯째, 지속적으로 학습하세요. 협상 관련 서적, 세미나, 온라인 과정 등을 통해 지식을 업데이트하세요. 특히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나 유태인들의 협상 지혜 같은 검증된 방법론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론과 실전을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협상 기술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소중한 학습 경험임을 기억하세요.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협상이 항상 윈윈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협상 역량은 여러분의 경력과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